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가끔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들과의 소통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은 진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무시의 신호를 어떻게 읽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들과의 단절. 진수 씨는 65세, 은퇴한 직장인이며 최근 들어 유일한 아들인 민석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진수 씨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안부를 물어보려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답장이 뜸했지만 진수 씨는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매번 참고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해왔습니다. 민석아, 요즘 회사는 어때? 많이 바쁘니? 진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뭐 늘 그렇죠. 일이 많았어서 오늘 좀 피곤하네요. 좀 쉬어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아들의 짧은 대답에 진수 씨는 갑자기 외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또 대화가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속엔 말하지 못한 것들이 남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조차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소외감. 며칠 후 진수 씨는 오래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친구 재영과 상민은 같은 동네에서 자주 모이는 사이였지만 진수 씨는 건강 문제로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못해왔습니다. 오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진수 씨는 친구들과 대화에 쉽게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친구 재영이 말했습니다. 상민아, 지난번 얘기한 그 주식 어때? 너 그때 사겠다고 하지 않았냐? 친구 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샀는데 글쎄 며칠 만에 거의 20%나 올랐어. 재영과 상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진수 씨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진수 씨가 뭔가 말하려 하면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고 그 순간 진수 씨는 자신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의 또 다른 갈등. 며칠 후 진수 씨는 아들 민석과 다시 통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문제가 생겨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민석아, 이번에 집에 누수가 좀 생겨서 그런데 네가 시간 있을 때 한번 봐줄 수 있겠니? 진수 씨는 아들의 답을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이제 좀 혼자서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들의 말에 진수 씨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아들은 마치 그가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진수 씨는 자신이 더 이상 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친구 상민과의 오해. 며칠 후 진수 씨는 친구 상민과 단둘이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진수 씨는 최근 있었던 건강 문제와 아들 민석과의 대화에서 느낀 소외감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상민아, 요즘 나는 아들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몸도 안 좋아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 진수 씨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친구 상민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너 너무 신경 쓰지 마. 진수 씨는 상민의 무심한 대답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진지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그저 가볍게 흘려보낸 친구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모임에서의 또 다른 소외. 진수 씨는 동네 모임에 나갔지만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자신이 말을 하면 금세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진수 씨는 반복적으로 소외감과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 남는 상처는 깊고, 이를 방치하면 더 큰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따르면 이런 반복적인 소외감은 결국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며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솔한 감정 표현이 소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비로소 소통이 시작됩니다. 며칠 후 진수 씨는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아, 네가 많이 바쁜 건 알지만 요즘 너랑 대화할 때마다 아빠가 좀 외로워. 네가 바빠서 그런 줄 알면서도 아빠는 네 이야기를 듣고 싶고 너도 아빠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느꼈다니 죄송해요. 이제부턴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진수 씨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둘째,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기.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은 작은 성취에서부터 더 큰 성취로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는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작은 대화나 관심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진수 씨는 아들에게 큰 부탁을 하기보다는 작은 대화로 다시 소통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집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간단한 조언을 구하며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진수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번에 동네 마트에 갔는데 네가 좋아하는 커피를 팔더라. 그런데 그거 전에 네가 추천해 준 거랑 같은 건지 잘 모르겠네. 너가 잠깐 확인해 줄 수 있겠니? 아들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맞아요. 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다니. 이 작은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큰 요구나 부탁보다는 작은 관심과 대화를 통해 아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소통의 기술입니다. 진수 씨는 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개선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최근 있었던 골프 모임에서 느꼈던 소외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저 자신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각자 바쁘고 서로의 대화에 집중하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친구 상민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상민아, 지난번에 우리가 골프 치러 갔을 때 내가 좀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서운했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희가 나를 일부러 무시하려던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날 대화가 워낙 바쁘게 이어졌던 것 같아. 그러자 친구 상민 씨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 미안하다. 사실 우리도 골프 끝나고 얘기하다가 너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었어. 다음번엔 더 자주 얘기 나누자. 진수 씨는 상민의 대답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넷째, 대화의 문을 먼저 열기.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수 씨는 한동안 소외감을 느끼고 대화를 피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먼저 대화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시 골프 모임에 참석했고,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았습니다. 애들아,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골프 연습을 잘 못했어. 혹시 좋은 운동법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친구 재영은 대답했습니다. 진수야, 그런 얘기를 진작에 했어야지. 내가 알고 있는 허리 운동법 몇 가지 알려줄게. 나도 예전에 허리 때문에 고생 좀 했거든. 대화의 문을 먼저 연 진수 씨는 친구들의 따뜻한 반응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소외감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 사용하기. 마지막으로 진수 씨는 아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관심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칭찬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서가, 요즘 너 바쁜데도 불구하고 아빠랑 자주 연락해줘서 고마워. 네가 신경 써주는 게 느껴져서 정말 기분이 좋다. 아들 민석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진수 씨는 작은 긍정적 마음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음을 느끼며 앞으로도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와 긍정을 표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 작은 긍정적인 강화는 관계에서 큰 변화를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작은 관심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진수 씨는 아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과 소외감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르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진솔한 감정 표현이 소통의 첫걸음이라고 했듯,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이해를 얻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 작은 대화로 시작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큰 기대보다는 작은 관심과 대화를 통해 다시 소통의 다리를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가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듯,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넷째, 대화의 문을 먼저 여는 것은 관계를 주도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소외감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 사용하기는 작은 변화에도 감사와 긍정을 표현함으로써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긍정적인 마음은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작은 관심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겪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어떻게 반응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지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대화와 솔직한 감정 표현을 통해 소외감에서 벗어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명언열차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